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다들 연장 챙기셨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행을 가장 편하게 하시는 거는 이런 짭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공랭 쿨러 대비 많게는 10도 정도까지 온도 차이가 있었고요. 금액대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고급형 제품으로 한 6, 7만원 선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20만원대 중후반 제품을 짭수를 사용을 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커스텀 순행을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각수가 돌 수 있는 요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 이 관 자체도 좀 얇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드가 걸릴 시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에 큰 압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커스텀 수행을 했을 때 그래픽 카드랑 CPU까지 이제 같이 사용을 했는데, 플로드로 오랜 시간을 돌렸을 때 열기가 느껴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리저버 탱크가 그 압력 때문에 터졌어요. 깨졌다고 해야 되겠죠. 압력 때문에 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짭수의 구조를 보면은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대비해서 냉각수 양도 저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파이프가 압력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유량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CPU 사양이면은 저는 이 짭수를 권장을 하겠지만,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를 사용하시는데 20만원대 이상의 쿨러를 알아보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커스텀 순행을 권장합니다. 그럼 커스텀 순행에 필요한 부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순행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 PVC 관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 관 자체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설치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단지 좀 모양새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초보자일 경우는 저는 이 PVC 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동관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PETG 관이 가장 많이 쓰이죠. 커스텀 순행에 쓰이는 파츠들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이 바로우라는 회사와 바이스키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좀 가장 유명한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순행을 했을 때 사용한 건 이제 바로우 제품을 사용했고, 이번에 조금 저렴한 바이스키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피팅은 뭐 한 되게 많은데 이거를 뭐 다 쓸 일 없을 것 같네요. 이 PVC 관을 사용한 피팅은 두 종류만 있으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장착도 되게 쉬운 편입니다. 수도꼭지에 호스 연결하는 그 정도로 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PVC 관을 이용하는 피팅은 비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을 꼽아 주시고 관을 껴서 얘를 놓고 이렇게 고정해 주는 식입니다. 저는 이 관을 다른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작은 걸 이용했어요. 저는 PVC 타입은 수조 냉각기를 사용할 때 쓸 거고요. 이 피팅이 PVC 관에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요 피팅도 필요할 수 있어요. 엘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면 90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피팅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PETG 관 피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ETG 관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사용하는 피팅은 바로우 제품은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우 제품이 있고요. 네, 이거는 바이스키사 제품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저렴한 걸 구하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틀려요. 되게 가볍긴 한데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피팅을 보시면 두 개의 고무 오링이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틀리죠. 하나는 사용되는 거고, 요 다른 오링은 이렇게 겉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똑같이 얘도 이렇게 밖으로 넣어주시고요. 큰 링을 이쪽에다 꼽아주시고 밀어 넣으신 다음에 돌려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게, 요걸 돌린다고 해서 이게 꽉 조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당기면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무리한 힘을 주셔갖고 빠지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바로우 제품과 이 바이스키 두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좀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꼈을 때 빠지는 힘이 바로우 제품은 그래도 좀 체결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바이스키 제품은 조금 허당입니다. 이게 살짝 빠져요. 근데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오링까지 껴서 체결해 주시면은 꽤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바로우 제품이 조금 더 강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물려 있습니다. PETG 관 사용하실 때 당기면 빠진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피팅이 엘보예요. 엘보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관을 결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식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코너 자리에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CPU 워터블럭에 이렇게 꼽혔을 때나 라지에타에 꼽아줄 때 사용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PVC용 피팅 이런 거 연결할 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서 엘보 형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엘보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보 말고 45도 엘보가 있는데, 이 PETG 관을 45도 정도 기울이는 건 쉬운 거기 때문에 굳이 그 45도 엘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관을 사용하실 때는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시는 게 뭐 이런 피팅 중에 마감재도 있고요. 네 군데 구멍이 뚫려서 차선으로 비유하자면 뭐 교차로 정도 되겠죠. 다양하게 피팅을 결합을 해서 냉각수를 분배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런 피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수중 모터랑 이런 리저버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일체형으로 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제품이 있고, 리저버 탱크 자체도 아예다 막혀서 이쪽에 조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뭐 이 제품은 좀 저렴한 제품인데 입수관도 여러 개가 있고 출수관도 뭐 한 2개 정도 있고 뭐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라지에트겠죠. 저는 바이스키 제품을 구매했고요. 조금 얇은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쓸 PC 환경이 넓은 환경도 아니고, 부품은 보시면 약간 구릿빛이 나죠. 구리로 된 라지에타입니다. 속칭 360 라지에타라고 그러죠. 3열 라지에타예요. 그리고 이 라지에타를 사용하실 때 그냥 바로 쓰시면 안 돼요. 물로 충분히 이렇게 헹궈 주셔갖고 이물질을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뭐 알루미늄 가루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꼭 사용하시기 전에 무조건 물로 헹궈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워터블럭입니다. 이 제품은 인텔 제품이고요. 원래는 제가 9900K랑 3900X랑 같이 커스텀 순행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인텔 제품을 판매를 해서 쓸모가 없게 됐네요. 3900X를 사용할 거니까 이 3900X 쿨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백플레이트가 있고요. 좀 고정하는 거, 매뉴얼. 이쪽을 보시면 5V RG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커넥터에 홈이 3개 있는 거는 5V짜리고요. 커넥터가 4개 달려있는 거는 12V입니다. 인이랑 아웃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장착 방법은 메인보드 뒤에 장착이 될 거고요. 결합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마 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착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파츠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절곡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PETG 관을 이렇게 구부릴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PETG 관 커터입니다. 얇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엔 이 단단한 관을 이 얇은 커터로 자를 수 있나 의구심이 들었는데 집어주시고요. 이렇게 돌리면 아주 쉽게 커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아주 쉽게 커팅이 됩니다. 고무로 된 이 심이 있는데 이걸 이 안에 넣어주시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90도를 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뜨거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넣으셔갖고 붙이시면 됩니다. 굳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이 관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부리시면 됩니다. 45도나 180도 이용하실 때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이게 뭐 동그랗게 많은 그런 틀도 있더라고요. 냉각수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그런 툴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툴이 없으니까. 리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관 바깥쪽에 칼날이 있는 게 있고 이 안쪽에 칼날이 있는 게 있어요. 관을 보시면 이게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날카로운 부분을 이 안에 장착하시면 이 안에 오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리머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은 솔직히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안쪽 부분 대충 갈아주시고요. 바깥쪽 부분을 좀 잘 갈아주셔야 돼요. 뭉툭해질 수 있도록 이런데 꼽아도 데미지 입지 않을 수 있게 리머로 꼭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츠 조립의 간단한 흐름도를 알려드릴게요. 이 리저버 탱크에 있는 냉각수가 이 수중 모터를 거쳐서 CPU 쿨러로 들어갑니다. CPU 쿨러에서 이쪽 파이프로 이렇게 나가서 라지에이터로 들어갑니다. 라지에이터에서 열을 식혀주고 다시 이렇게 리저버 탱크로 순환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걱정된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마개로 꽉 막으시면 안 됩니다. 냉각수가 과열되는 상태에서는 이쪽에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리저버 탱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필터가 있어요. 압력 필터인가? 하여간 무슨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압을 조절해주는 필터가 있으니까 그 필터를 장착해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렇게 좀 열어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각수 보충 이쪽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냉각수를 교환해 주거나 이게 빼야 될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뭐 제품 AS 보낸다거나 그래야 할 때는 이쪽 부분에 뭐 이런 피팅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연결을 해놨는데 이쪽에 밸브 장치가 또 있어요. 이쪽 밸브 피팅으로 체결을 해 놓으시면은 뭐 냉각수를 빼고 담고 할 때 좀 편안하게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립을 해서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그 제가 얘기한 그 냉각용 수조가 도착을 하면은 그 제품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온도가 더 떨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